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부터 이틀 동안 1단원, 중단원 문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먼저 푼 다음에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보면서 자신의 문제풀이 방법과 비교해보면서 학습해보기 바랍니다. 자, 학습한 결과물은 노트에 적어서 수학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제곱근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자, 제곱근은 무엇이었죠? 그렇지. 제곱해서 그 수가 되는 수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곱해서 6이 되는 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 중에서 있다 없다? 없으니까 뭘 사용했어요? 그렇지. 루트라고 불리는 근호를 사용했어요. 근호를 사용해서 6을 여기 안에 이렇게 쏙 집어넣어 줬죠. 자, 그런데 제곱해서 6이 되는 수는 항상 몇 가지다? 그렇지.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두 가지이다. 그러니까 앞에 뭘 붙여줘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81, 제곱해서 81이 되는 수 9가 있네요. 그런데 두 가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꼭 붙여줘야 되고요. 자, 이번에 5분의 7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뭘 사용한다? 루트, 근호를 사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0.64는 제곱해서 0.64가 되는 거 0.8이 있네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는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3을 제곱해서 루트 씌우니까 다시 3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2를 제곱해서 루트 씌워도 양수가 나온다 그랬어. 2가 나옵니다. 그런데 음수 마이너스가 빼기가 붙어 있으니까 계산하면 1이네요. 자, 이번에는 1.44는 뭐의 제곱이야? 그렇지, 1의 제곱입니다. 1의 제곱에 루트를 씌웠어요. 자, 이번엔 0.2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얘는 1.2로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0.2랑 더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1과 같네요. 자, 이번에는 음수도 다시 양수가 나온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49분의 1은 뭐의 제곱이에요? 그렇지, 7분의 1의 제곱이네. 그러니까 루트를 벗기면 7분의 1과 같다. 그럼 약분 안 되니까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21분의 2가 된다. 자, 계속해서 4번은 마이너스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 12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루트 3을 제곱하면 루트 3이라는 것이 3의 제곱근이니까 다시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4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에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어떤 게 더 큰지 비교하라는 건데, 자, 네 가지 문제를 모두 보니까 한 수는 루트가 없고 한 수는 루트가 있네요. 자, 그러니까 두 개 다 어떻게 해준다?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6이라는 수는 루트 안으로 넣으면 뭐와 같아요? 자, 이를 뭐 하면 된다 그랬죠? 그렇지, 다시 제곱하면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루트 36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36과 37을 비교하면 37이 더 크네요. 그럼 루트를 씌워도 부동호 방향이 그렇지 그대로 유지된다. 즉 6보다는 루트 37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5분의 1을 루트 씌워볼게요. 그럼 제곱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25분의 1과 같네요. 자, 그러면 25분의 1과 5분의 1 비교했을 때 그렇지, 분모가 더 작은 쪽이 크니까 5분의 1이 더 크네요. 그럼 루트를 씌워도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고요. 그리고 따라서 5분의 1보다는 루트 5분의 1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수가 나왔는데 마이너스를 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0.3이라는 수는 루트 안에 넣으면 0. 그렇지, 09와 같네요. 자, 그러면 0.3과 0.09를 비교해 봤을 때 0.3이 더 크네. 그럼 루트를 씌워도 어떻다? 루트를 씌워도 루트 0.3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루트 0.3이 0.3보다는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뭐예요? 그렇지, 음수를 비교하라고 했어.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그렇지, 반대로 바뀌겠죠. 자, 이번에는 4를 루트 안으로 넣어볼게요. 제곱하니까 16이네. 그럼 16과 17을 비교하면 17이 더 크고 루트를 씌워도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그대로 유지된다. 즉 4보다는 루트 17이 더 크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 붙어 있다.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 그렇지, 반대로 돼서 마이너스 4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대소를 모두 비교해봤고요. 자, 4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자, 다음 보기 중 무리수를 모두 찾으라고 했어요. 자, 무리수라는 수는 우리 처음 배운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어떤 수를 무리수라고 했죠? 그렇지. 소수로 나타냈을 때 무한소수긴 한데 어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찾으면 되겠네요. 자, 루트 5부터 살펴볼게요. 자, 루트 5, 루트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없어?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들이 바로 무리수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루트 169. 자, 얘는 뭐의 제곱이죠? 13의 제곱이니까 13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네요. 유리수다.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얘는 왠지 0.3의 제곱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루트 씌웠으니까 0.3이랑 같으니까 유리수네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0.3을 한번 직접 제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0.3을 2번 곱하라는 소리니까 그러면 소수 몇째 자리까지 간다? 둘째 자리까지 가네요. 그러니까 얘는 유리수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무리수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어서 4 빼기 얘는 5의 제곱이니까 루트 밖으로 나가면 4 빼기 5, 즉 마이너스 1과 같다. 그러니까 얘는 유리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파이는 우리가 얼마라고 배웠어? 3.141592 점점점 이런 식으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된다고 배웠어요. 대표적인 무리수죠. 그래서 무리수는 루트 5, 루트 0.9, 파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5번 문제. 자,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자,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기억. 7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다. 그러니까 제곱해서 7이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다. 그렇지, 우리는 맞다고 배웠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루트 25의 양의 제곱근은 5이다. 루트 25는 뭐와 같은 수예요? 루트 25는 5와 같은 수네요. 그러면 5의 양의 제곱근은 5의 양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중에서 양수를 고르는 거니까 루트 5를 얘기하죠. 그러면 5가 아니네. 얘는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밑에 마이너스 루트 5는 5의 음의 제곱근이다. 그렇지. 양수, 음수 중에서 음수 고르니까 얘는 맞는 말. 그 다음 리을 16의 제곱근과 루트 16은 같다. 자, 16의 제곱근은 뭐예요? 그렇지. 16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루트 16은 뭐죠? 그냥 4예요. 그러니까 양의 제곱근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다? 서로 다르다. 땡, 틀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순환소수가 나왔네. 0.4 닷. 기억나시나요? 자, 이건 어떻게 분수로 나타내면 9분의 4라고 배웠어요. 자, 그럼 이거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9분의 4가 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두 가지 맞겠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디귿, 미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6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을 계산하라 그랬어. 혼합 계산이구나. 자, 계속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2의 4제곱이니까 얼마다? 그렇지, 16. 루트 16 나누기 음수를 제곱하면 다시 어떻게 된다? 얘가 3의 음의 제곱근이네. 그러니까 3이 되겠죠. 빼기 자, 음수를 제곱해서 루트 씌운다. 양수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3분의 2의 제곱근을 제곱하니까 3분의 2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4 나누기 3 빼기 약분되니까 2가 돼요. 자, 그럼 분수로 나타내면 3분의 4 빼기 2니까 계산하면 3분의 2인데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겠네요. 자, 됐죠? 자, 그래서 혼합 계산까지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A 빼기 B가 양수이고 A, B를 둘이 곱했을 때 음수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조건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 그렇지. A와 B를 둘이 곱했을 때 음수가 된다는 것은 A와 B의 부호가 서로 어떻다? 그렇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A에서 B를 뺐을 때 양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A가 뭐다? A가 양수일 거고 B가 뭐다? 음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1번, 2번 식을 간단히 해야 하는데 자,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어떤 걸 해볼 거냐 하면 루트 안에 양수를 제곱해서 집어넣어 봤고
이번에는 음수를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봤어요. 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간단히 쓰여질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양수일 때는 a 자리에다가 2를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4와 같으니까 얘는 뭐예요? 그렇지, 2와 같네. 2를 제곱해서 루트 씌운 게 그대로 2가 나오네.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나가면 되네. 양수는 a 그대로 나가면 돼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음수 마이너스 2를 한번 b 대신에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4가 되니까 똑같이 2가 나와요. 그러면 보세요. 음수였던 게 다시 뭐가 됐어? 양수가 됐으니까 뭘 붙여서 나간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붙어서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b 그대로 나오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된다? 마이너스 붙어서 마이너스 b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왠지 음수 같지만 얘는 사실은 알고 보니까 양수인 수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1번, 2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자,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나와요. A. 그 다음에 B는 뭐라고? 음수니까 마이너스 B로 나온다고 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A 빼기 B라고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B는 이 제곱과 루트 안에 들어있는 수를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B는 0보다 어때? 그치, B가 음수니까 얘는 양수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B가 그대로 나온다고요. 이렇게. 그 다음 이번에는 B는 음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고요. 그런데 가운데 마이너스 빼기가 있죠. 자, 즉 마이너스 B에서 다시 B를 더하는 것과 같다. 0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어서 8번 문제에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똑같이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제곱 안에 있는 이 수 x 더하기 3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면 됩니다. x 빼기 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면 돼요. 자,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x 더하기 3이라는 수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더 크다고 했으니까 항상 0보다 어떻다? 크다, 즉 양수이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x 빼기 2는 x가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0보다 작다, 음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양수는 그대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x 더하기 3으로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 음수는 뭘 붙여서 나온다? 음수,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 x 더하기 3 빼기 x 더하기 2, 즉 x가 사라지면서 뭐만 남는다? 5만 남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정리 잘 했나요? 그러니까 양수는 그대로 나오고 음수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9번 문제를 살펴볼게요. 자,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네 번째 오는 수를 말하시오. 자, 그런데 숫자들을 봤더니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네요. 자, 음수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음수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루트 5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부터 보면 2는 루트 안에 넣으면 루트 4와 같아요. 그런데 4가 5보다 어때? 작으니까 루트 4는 루트 5보다 어때요? 작겠죠. 즉 2가 루트 5보다 작다. 그런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부등호 방향 반대. 즉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양수를 한번 볼게요. 양수 나머지 보면 되겠죠? 자, 나머지인데 이 5만 루트가 안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5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5는 루트 안에 넣으면 루트 25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써볼까요? 자, 2분의 1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 12가 그 다음 24 그리고 25예요. 즉 순서대로 쓰면 루트를 씌웠을 때 루트 2분의 1, 루트 12, 루트 24, 루트 25인데 얘는 5와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따라서 순서대로 써보면 루트 5보다는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마이너스 2가 크고 그 다음 루트 2분의 1, 루트 12, 루트 24, 5 이렇게 되니까 네 번째 오는 수 1, 2, 3, 4 네 번째 오는 수는 뭐가 된다? 루트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대소 비교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10번 문제 볼게요. 자,
보기 중에서 오른쪽 그림 가에 해당하는 수를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가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죠? 자, 실수가 어떻게 나눠진 거야? 실수가 유리수와 어떤 수, 이 가로 나눠진대. 어떻게 나눠진다 그랬죠? 그렇지. 우리 아까 배웠던 무리수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무리수를 고르면 되겠네. 그럼 아까처럼 루트 살아있는 애를 고르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루트 3. 더 이상 할 수 있어 없어? 그렇지. 더 이상 나타낼 수 없어요. 얘 무리수겠네 그러면. 자,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36은요. 마이너스 루트 36은 6의 제곱이니까 밑에다가 쓸게요. 자, 니은 마이너스 루트 36은 마이너스하고 루트 안에 6의 제곱이 있는 거니까 뭐와 같다? 마이너스 6과 같다. 유리수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디귿은 자, 디귿은 루트 12는 여기에도 제곱수가 있긴 있는데 2루트 3이네? 근데 루트가 살아있네? 그러니까 얘도 무리수가 된다. 그 다음에 리을 보면 자, 루트 1.69. 자, 제곱해서 1.69 되는 거 있어 없어? 그렇지. 1.3을 제곱하면 1.69죠. 자, 그러니까 얘는 뭐와 같아? 1.3과 같다. 그러니까 얘도 유리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미음 루트 121은요. 뭐의 제곱이죠? 그렇지. 11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뭐와 같아? 11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얘도 유리수다. 마지막 비읍은요. 0.2 닷, 즉 얘는 순환소수예요. 순환소수는 항상 뭐라 그랬죠? 네, 항상 유리수입니다. 한번 직접 바꿔봐도, 분수로 바꿔봐도 9분의 2와 같죠? 그러니까 얘도 유리수다. 즉 무리수인 것은 가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과 디귿 두 가지 뿐이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1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직선 위에서 이게 모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래. 자, 그랬을 때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서 A, B, C, D, E를 찍어봤어요. 자, 그러면 뭘 구하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2에 대응하는 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A. 자, 항상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출발점이 중요해요. 자, A가 어떻게 왔는지 봤더니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서 자, 왼쪽으로 이만큼 갔어. 자, 근데 이만큼이 얼마일까? 봤더니 여기에서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그어가지고 왔구나. 근데 이게 루트 2와 같다는 걸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이 길이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길이가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루트 2였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A라는 수는 어디에 대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렇지,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서 왼쪽 음수 방향으로 얼만큼 더 가면 된다? 루트 2만큼 더 가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 출발점 1에 마이너스 1을 찍은 김에 이번에는 뭘 해볼까? 그렇지. D를 한번 볼게요. D는 봤더니 마찬가지로 루트 2만큼 이번에는 양수 방향인 거죠. 자, 그러면 D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1에서 출발했는데 양수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루트 2만큼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B를 한번 살펴볼게요. B. 자, 이 B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쭉쭉쭉 가서 봤더니 B라는 숫자는 0에서 출발했네요. 0에서 음수 방향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2만큼 갔으니까 B라는 숫자는 0에서 루트 2만큼 왼쪽,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방향을 바꿔서 자, 이번엔 C를 살펴볼까요? 자, C를 봤더니 어디서 출발했어?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번에는 루트 2만큼 갔어. 그러니까 C는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루트 2만큼 갔다.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죠. 자, 그래서 C가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2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D를 한번 볼게요. D는 했죠. E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E를 봤더니 E라는 숫자는 자,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네, 2에서 출발했네요. 2에서 출발해서 음의 방향으로 루트 2만큼 갔습니다. 그러니까 E는 2에서 출발해서 음수의 방향으로 루트 2만큼 갔어요.
그러니까 2 빼기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모두 구해봤는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2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렇지. C가 당첨이네. 그렇죠? 그래서 점 C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단원 문제 1번부터 11번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혹시 뒤에 발전 문제 12번부터 15번까지 풀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더 풀어도 되고, 선생님에게 그 과제를 제출할 때에는 1번부터 11번까지 풀이 과정을 적고, 그리고 게시판에 올려주면 됩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았고요. 자, 꼭 자신이 먼저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의 풀이와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렇게 학습을 해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보세요. 자, 감사합니다.